혹시 이게 부모님이 나중에 너 내역 좀 받아와봐라, 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네네. 얘 뭐 때문에 병원 왔었냐, 실제로 이제 그냥 혼자서 오거나 친구들이랑 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물어보죠. 진료에 남나요? 기록에 남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진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20대 여성분들 등을 만나고 계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구면이죠. 저희 아이가 있는데 이제 교육을 알아보다가 선생님을 뵙게 됐죠. 그렇죠. 네. 아들 성교육. 네. 그때 아이도 만나 뵙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네. 네. 선생님을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성교육을 하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볼 여자 학생 입장에서 알고 싶은 내용들, 어디 물어보기도 힘들었던 내용들 여기서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 우리 산부인과에 대한 두려움들, 이제 여학생들이 산부인과 하면 가지는 막연한 이제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부인과에 가면 꼭 내진, 기구 삽입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진료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환자분을 다 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성경험이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내진을 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성경험 유무는 저희가 항상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을 볼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저희가 그냥 겉을 보거나 면봉 같은 걸로 조금 살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관계가 이미 있었다든지 한 경우들, 저희가 꼭 안을 이제 보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저도 경험한 바는 없으니까 네. 약간 치과만 가도 내 입 안으로 어떤 기구가 들어오는지 막 두렵더라고요. 네. 기구는 사실 이제 보통 모든 기구들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이제 일회용도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질경이라고 해서 일회용 질경만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삽입할 때 뭐 이제 환자분 따라서 윤활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젤을 바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죠. 불편감은 있겠지만 네. 되게 막 아프고 막 못 견디겠고 이런 고통까지는 그런 아니다. 것까지는 크게 없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사실 뭐 성경험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도 사실 그 기구를 넣고 보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예. 누구나. 네, 그렇죠. 다 불편해하시고 또 그런 걸과 기피하기 때문에 이제 어른분들도 산부인과에 오기 싫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사실 꼭 필요한 검사의 하나긴 하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10대도 보호자 없이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 진료 기록이 남아서, 아마 이거는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록은 남는지 이 부분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냥 혼자서 오거나 친구들이랑 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물어보죠. 진료에 남나요? 기록에 남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미성년자도 보호자 없이 왔을 때 진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병원에 따라서 사실 그거를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간단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처방을 해준다든지 이런 진료들은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진료 기록은 남게 되어 있어요. 의무 기록이다 보니까 네. 사실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일반 그냥 진료이라든지 의료보험으로 시행하는 진료들은 당연히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비급여, 그냥 뭐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환자가 비급여로 이제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따로 공단에 이제 남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그 병원 자체에는 어떤 기록은 남아 있기는 네, 합니다. 그렇죠. 기록이 당연히 남을 텐데, 네. 혹시 이게 부모님이 나중에 너 내역 좀 받아봐라, 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네, 얘 뭐 때문에 병원 왔었냐, 그 네. 내용을 보여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압박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 떼봤을 때 병원에 온 거는 남을 수 있거든요. 그쵸, 왜 그쵸. 보통은 이제 부모님 돈으로 카드로, 이제 네.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병원에 왔던 기록은 남겠지만 그 안에 의무 기록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요. 그 환자 동의가 없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내어드리거나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걱정하는 네.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여자 친구들 봐서 네.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가 이제 청년 아이가 이제 산부인과에 오게 되면 네. 의사 선생님은 일단 20, 30대 혹은 장년층의 분과 톤이 좀 다르게 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약간 눈총이 좀 있는지 그러실 리 없겠지만 네. 좀 아이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약간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부드러운 톤으로 해주시는지 이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처음 왔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10대뿐만 아니라 20대 분들도 사실 20대부터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있죠. 때문에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가 처음인지 아닌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이거나 이제 아예 이제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고 네, 좀 겁을 먹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이 상황이면 당연히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될 네, 테니까. 네. 근데 저 같아도 제가 비뇨기학과를 혼자 간다. 10대 때, 20대 때 그러면 너무 긴장이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다. 네, 네. 근데 이제 진료를 보러 청소년 아이가 왔을 때, 친구 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 혹시 이 병원에 온 걸 아시는지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기본 진료, 그러니까 사후피임약 같은 거를 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네. 단순히 뭐 어떤 질염이나 아니면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올 때는 보통은 부모님한테 말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병원에 온 걸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저희가 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 처방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다 온전히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알고 계시니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 좀 먼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네,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환자가, 그러니까 청소년 환자가 관계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제 내가 사후피임약을 줘야 하는데 이게 의사로서의 판단과 이제 네. 부모님,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네, 입장에서의 네, 네. 감정이 그 양가 감정이 둘 다 들고 충돌까지는 아닌데 복잡하고 이럴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학생들이 와서 약을 받아가는 거는 그래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네.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것과 어떤 정도의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이제 저도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엄마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제 뭐 사후피임약 뿐만 아니라 이제 성관계가 좀 일찍 시작된 것 같다든지 근데 이것만이 단순히 관계에서 약을 먹고 임신만 피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외에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다른 이제 뭐 어떤 문제들 산부인과적인 문제들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든 부모님이 좀 알고 계시면 네. 조금 더 일찍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관리적인 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기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저희가 진료 볼 때도 꼭 확인하거든요. 이제 엄마랑 같이 오더라도 따로 불러서 예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진료를 볼 때도 먼저 불러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같이 본다고 했을 때도 검사를 하러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거기서 물어보죠. 아시니 모르시니 이제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거에 맞춰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할지도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아예 모른 채로 얘기하기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결과가 그게 관계가 없다고 했을 말이 때는 안 좀 되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결과들 그럴 때는 학생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러한데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뭐 너가 먼저 이제 언지를 하던지 말씀을 네. 드려놓아야지 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좀 고민될 때가 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면 이제 집에 가서 막 엄청 스파크가 될 수도 그쵸, 있고 네. 그래서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오신 경우에 네. 하는 얘기랑
이제 부모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게 될 때 하는 얘기랑 네. 상황을 봐가면서 하신다. 네, 네. 이 병원을 가야겠네요.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게 딱 상황을 보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진짜 이 친구의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개입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까 네. 충돌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하자니 또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고 얘기하자니 그것도 좀 네.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이제 그런 받아들일지 것들.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여자 학생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피임약은 결국 여자아이의 몸에 들어가는 네. 부분이라 이제 처방하는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쓰이신다고 들었어서 네. 피임약이 이제 사실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도 이제 손쉽게 구매할 수도 있고 경구 피임약. 네. 이제 경구 피임약도 그렇고 이제 사후 피임약은 물론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피임약 자체가 호르몬제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장기 복용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무조건 뭐 피임을 위해서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은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도 그 휴약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보통 네. 경구 피임약의 경우 네. 휴약기를 안 가지고 나는 네. 남자친구랑 이런 부분 대화가 안 된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먹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간혹 있었어요. 네. 피임약이 사실 이제 먹을 때 교육이 사실 잘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피임약 안에 그 설명서가 되게 장황하게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설명서가 긴데 거기를 다 읽어보면 뭐 설명도 다 잘 사실 되어 있고 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피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빼먹고 먹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스케줄 같은 시간에. 네 스케줄대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사실 1순위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빼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안에 다 써 있기는 있는데.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약국에서 그냥 이렇게 샀을 때는 네네. 약 선생님들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긴 좀 힘들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병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뭐 할 때는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으로는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네. 물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네. 그걸 꼭 공부를 하고 써야 먹는 게 될것 같아요. 좋죠. 그리고 휴학기는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없으면 그냥 생리를 계속 안 하는 상태로 네. 미루는 거니까 휴학기 때 임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그쵸. 휴학기는 그냥 말 그대로 잠깐 생리를 하는 그 기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피임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중간에 그 약 사이클에 맞는 휴학기도 그냥 계속 피임은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네. 저한테 질문했던 친구 인스타 DM으로 했던 친구는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